왜 불안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불안을 느낄까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 없는 것일까요? 팬데믹 때 정말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안을 토로하시죠. 그리고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면 무엇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양은 의외로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팩트.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불안은 사실로 해소되고 분노는 진실로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불평등입니다. 가장 큰 불평등은 서로 상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평등으로 인한 불안의 요소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안이 많은 경우, 이럴 땐 내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고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훨씬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넌 그런 거 몰랐대.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기업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런 얘기는 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불안을 많이 완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일어난 사실뿐만 아니라 감정의 사실도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건 나의 긴장과 나의 두려움을 부인하는 일일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팬데믹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나의 불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안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불안은 우리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누군가와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내 불안, 그리고 그의 불안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무기력. 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번아웃과 무기력증, 이것을 구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에요. 무기력증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에너지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게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으니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빈둥빈둥, 허송세월. 아, 나 요즘 무기력증에 빠졌나 봐. 잘못된 방향에 의미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기력하다. 이미 들어가 버린 무기력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기력 전에 오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에너지는 있어도 무엇인가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무기력에 빠졌다.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빠져나오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설거지라도 갑자기 한다든지 막 안 뜯었던 소포를 갑자기 뜯는다든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진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몸을 움직여야 돼, 진짜로. 아무리 심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물리적인 운동입니다. 우선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라도 아니요. 설거지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약간의 움직임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자 들어간 걸 하지 마셔야 돼요. 국토 대장정은, 집안 대청소는 바보스러운 방법이에요. 대신 오늘은 두 번째 서랍 정리, 설거지. 작지만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든 하시면 됩니다.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위로보다는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위로와 격려는 분명히 다릅니다. 슬픈 상태에 있다면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처거든요. 하지만 무기력한 건 상처가 아닙니다. 가야 될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 필요한 건 격려예요. 나의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고 그 두 개를 다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돼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크게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미래와 관계죠. 참으로 재미있게도 우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잠을 잘 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주로 걱정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여요. 바로 내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한 달 후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계획을 위해서 오늘 휴식을 취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고요? 그러면 가장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자기 전에 내일과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잠을 못 잔다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 고독해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잠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외로워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얘기해 주죠. 외로워서 불면이 오는 것보다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잘 못 잤을 때 강한 외로움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의 특정한 한 유형을 따로 떼어내서 성공만을 추구했던 분들이 자살할 때 공통점인 모든 실수들이 뭐냐? 바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하지 못한 건 다시금 20년, 30년 후에 또 다른 나의 불면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서 내가 작은 친절과 그리고 소소한 대화를 하는 게 불면의 악순환의 고리가 풀리고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잠은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꿀잠이 꼭 필요합니다. 질 나쁜 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한 외로움과 또 2차적인 불면증을 증가시켜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는 여러분의 불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뜻하고 소소하고 배려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불면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나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내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소시오패스는 악마적인 얼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씨 좋은 선배 혹은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얼굴들을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와 공통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는 거죠. 다만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게 태어난 것이고 소시오패스는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 소시오패스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죠. 소시오패스들은 방역에 협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회를 잘 이용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입힐 피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속으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마스크를 써. 그러면 나는 피해가 적어. 하지만 불편하니까 나는 마스크를 안 쓸 거야. 이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적 생각이라는 거죠.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얻으려 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시오패스를 피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우리는 우정에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관계는 수천만 명이 일일 생활권에 살고 있는 한국과 같은 곳에선 너무 강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 있죠? 딱 여기까지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관계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소시오패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취미, 레저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화, 예술, 취미, 레저가 왜 중요할까요? 스스로 작은 감탄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나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친구가 있다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은 감탄을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취미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분노할까요?
분노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반드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진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 혹은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격하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함정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하면 쉽게 더 속는다는 거예요. 국내 연구진이 가짜뉴스를 언제 잘 맹신하는지 그걸 분석한 결과는 분노를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더 잘 믿고 더 쉽게 퍼뜨린다라는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거가 명확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가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근거가 없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는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즉, 내가 없습니다. 근거가 취약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저는 가끔 써먹는 수법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싸울 때 그 사람 뒤에 거울이 있는 상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같이 보기 위해서죠. 이렇게 자기를 보는 것으로 통해서 이제 내 분노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거울 없이도 나를 보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걸어야 됩니다. 걷는다는 건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분노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편도체는 모든 종류의 안 좋은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해마는 새로운 가설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겁니다. 참으로 재밌게도 걸으면 편도체는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해마는 생각을 해야지, 활동을 시작해야지, 이러고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해마는 새로운 가설을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분노시켰고 그 이유는 이거다라고 했던 작은 원인 하나 혹은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를 100%로 만들지 않고 다른 이유에 대한 그런 가설을 나 스스로 떠올리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입니다. 지금 알 수 없이 분노하시고 화가 나신다고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잠시라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치유의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의 성적이 크게 떨어져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진짜 화가 났죠, 그때.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네. 잠깐만.